상원인사는 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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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아침 조에 앞서서 우리 박종현 대리의 2분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어제 우리 야간 교육을 하면서 박종현 대리가 담당자하는 거를 좀 봤는데 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신감이 막 떨어져 있어요. 어거지로 이 배운 대로만 멘트를 하려다 보니까 손님이 거기서 조금만 돌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닌데? 나 어떡하지?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박종현 대리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각오 이런 것들을 2분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종현 대리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분 스피치를 하기로 한 박종현 대리입니다. 어제 야간교육 때 이제 본부장님께서 저희 롤플레잉 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 이제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계속 항상 지적받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숙제 2분 스피치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학창시절 때 먼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도 항상 뭐 친구들이랑은 뭐 원만하게 놀고 뭐 시끄럽게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상하게 그 수업 시간 발표나 이제 발표를 시키거나 하면은 그 진짜 그 당시에는 새삼 어느 것보다 무섭고 두렵고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그 선생님들 발표시킬 때 혹시 다들 그거 아시나요? 그 오늘 25일이면은 25번 시키고 하는 거. 그 제가 만약에 오늘 제 번호가 있는 날이면은 아침 밥 숟갈 뜰 때부터 좀 달달달달 떨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온갖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성격이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이제 혼자 나름대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나는 이제 좀 발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초중고 대학교 군대 계속 좁은 세상에 계속 있다가 전역하고 이제 여기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대단한 사람들 뵙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좀 안한 우물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갑자기 소극적인 성격이 이제 처절하게 좀 드러났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평택 가서도 제가 뭐 자신감을 뭐 좀 얻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곤 했었는데 어제 또 생각해보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약한 거 드러내기 싫어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하는 그 사춘기 학생처럼 저도 고개를 그냥 누르고 계속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그 자신감, 롤플레잉 긴장하거나 이제 실제 상담에서 긴장하는 것도 팀장님께서도 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 알려주셨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거를 행하고 있고 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에게 이제 실수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완벽주의. 어제 이제 우연찮게 또 본부장님께서 이제 롤플레잉 뭐 세 팀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연찮게 저희 롤플레잉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완벽주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깨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인지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진짜 완전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1본부 화이팅! 화이팅! 이분 스피치를 하려니까 5분 쓰려고. 아니 그 자기 의지하려니까 왜 느닷없이 1본부 화이팅을 외쳐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 잘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만 신경 쓰면 된다? 나만 신경 쓰면 된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교육 참관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참관할 예정입니다. 참관하면서 브리핑도 들어보고 뭐 조금씩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담당자한테만 피드백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이제 오늘 이 팀이 당직 나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우리 최영준 대리가 담당자 역할을 하는데 최영준 대리 요즘 TM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죠? 아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여기 익숙해지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반복하는 과정에 내가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내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까지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잡아줄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제 최용정 대리 같은 경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상담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장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응? 뭐? 동호수. 그건 이제 하나의 부분이고 전체적인 상담 방법에 있어서 마이너스 발언. 마이너스 어떤 거예요, 그냥? 들리더라고요. 제가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설명충 안 된다 했죠. 설명충. 설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설명을 하면 제가 조회하거나 교육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저는 설명을 하지 않고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공감. 그리고 제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려면요,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저한테 교육을 받거나 지금 조회를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목표를 어떻게 세운다, 내가 어떤 의지가 생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이 제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는 어때요? 아, 이 물건이 정말 좋구나, 내가 이걸 계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 되겠다, 서류를 떼러 가야겠다, 와이프를, 남편을 데리고 여기를 와야 되겠다,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객한테 완벽하게 이 물건 높이가 몇 미터고 뭐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연료율이 얼마고 주차했으면 몇 대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펜을 삽니다. 볼펜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이게 몸통은 뭘로 되어 있고 뭐 도금은 뭐 어느 정도 두께로 되어 있고 이걸 만드는 데 원가는 총 얼마가 들었고 이 볼펜심은 뭐 글자를 몇 글자 정도 쓸 수 있고 기능적인 얘기에 대해 하나도 안 들었었고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이 펜을 쓰는 이유는 뭐 각각의 이유는 따로 달리 있겠지만 뭔가 저한테 큰 의미가 되어주는 것들은 제가 이거 전에도 몽블랑 펜을 샀을 때 펜을 항상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볼펜을 쓰면서 그리고 또 고객이 계약을 할 때도 뭔가 일반 볼펜이 아닌 좋은 볼펜을 드리면서 계약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멘트로 만들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입을 한 거지.
이게 기능적인 면이 어떻고 뭐 몸통이 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물건 파는데 마찬가지예요. 고객 중에 가끔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를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물건에 대해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것들을 체크해야 나한테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라는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여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설명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설명이에요. 근데 애초에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귀로 들어와서 그대로 이쪽 귀로 통과합니다. 내 마음은 어때요? 아 알았어. 아, 나 이제 가고 싶어.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내가 알아보고 싶지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손님의 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 가장 착각하는 거. 이제 내가 뭔가 손님을 갖다가 모델하우스 투어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뭔가 상담을 해도 감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든 팀장 클로징을 갖다 붙였어요. 팀장님이 왔습니다. 팀장님이 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감도가 올라가고 막 뭔가 가까이 오고 뭔가 집중해서 듣고 또는 그러다 계약이 나오기도 해요. 이때 무슨 착각을 하느냐? 아, 팀장님이 쓰고 있는 저 멘트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요? 아, 저 멘트를 나도 외워놨다가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똑같이 그 멘트를 해봐야지. 계약을 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적으로. 왜? 동구수는 팀장님이까지. 그쵸? 근데 제가 동구수 절대 까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 좋은 칼로 적을 찔러서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휘둘러서 상체기만 냈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네, 급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어 주나요? 점점 더 감추고 가리고 도망가겠죠. 멀어지겠죠. 나중에 팀장님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계약 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해야 될 브리핑은 팀장님의 멘트들 중에서 좋은 걸 내가 따와서 내가 막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잘하는 담당자들은요, 팀장의 역할, 담당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 안에서만 나의 퀄리티를 올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조금 더 이 사람한테 팍팍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브리핑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최우준 대리가 설명을 했지만, 상담을 했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많을 겁니다. 뭐 사화공원이 들어오는데 몇만 평이고 그래서 용지 아이파크가 제일 비싸고 여기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화공원 몇만 평이에요? 네? 얼마요? 왜 자신감 없이 얘기해요? 43만 평이에요? 네. 43? 네? 32만 평. 32만 평이에요? 누가 맞아요? 공원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공원이 32만 평이고 전체 면적은 예, 43만 예, 평. 43만 평이고. 네, 상하공원이 43만 평이다 하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 감이 딱 와요? 만 평이 얼마나인지 딱 와요, 감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이 아무리 크게 들어온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느낌인 상태에서 들으면 나한테 무슨 감흥이 있어요, 그게?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됩니까?
결국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게 얼마나 크기고 이게 뭐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게 여기에 있다면 어떤 영향이 끼치고 그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것들을 그 사람 가슴에 꽂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화공원이 몇만 평입니다. 지금 용자 아이파크가 비싼 이유는 그 바로 옆에 무슨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원의 몇 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고객님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만약에 투자면 어때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내가 이걸 사면서 이익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거주는 어때요? 사실 실거주도 똑같아요. 그런데 고객들 중에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실거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나중에 가격 오르는 거 전혀 염두에 안 둡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 아, 가격 오르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짜로? 그럼 다른 집들 다 2배로 올랐는데 내 집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아, 돈에 초월했어? 직장 다니면 안 되죠. 직장 왜 다녀요? 안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고객님, 실거주로 여길 보고 계신데 그럼 이 집에 만약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평생 이 집에서만 사실 건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닐 거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아 뭐 평생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건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생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길게. 왜? 귀에 이 단어가 꽂혀야 되니까. 항상 상담의 기본은 친절함과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거지만 이렇게 뭔가 그 요소 하나하나를 갖다가 꽂아줘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 고객님 지금 실거주를 보고 계신데 만약에 저희 아파트 들어오셔가지고 사시게 되면 이 집에서는 평생 거주하실 생각이세요? 귀에 평생이 꽂힙니다. 아, 그럼 평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러면 고객님 만약에 나중에 이 집을 파시게 됐을 때 어떤 가격에 파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비싸게라는 소리를 안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소리 안 한다, 그 사람이 여기 살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살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나중에 오르든 말든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다 하면 절대로 상관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그 고객들의 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으시겠죠. 그러면 같은 창원에 있는 아파트,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도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아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다.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격 차이는 나겠죠 라고 얘기를 하겠죠.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고객님은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장한솔 대리, 무슨 생각 듭니까? 집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택진 대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가 있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그쵸?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 뭔가 있나? 이 사람한테 비법이 있나? 이 사람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나? 그럼 나도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걸 알게 되면 나도 가격이 오를 만한 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가? 이 마음이 내가 실제로 이걸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브리핑 각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살 생각 전혀 없는 사람에다 맞춰야 돼요? 이걸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빠져서 들어야 돼요. 빠져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고요. 왜? 내가 이 사람 얘기만 잘 들으면 나도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얘기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영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비법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듣게 됩니다. 지금 창원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답을 하면 좋고 안 해도 어디입니다. 같은 34평 기준으로 이 아파트는 얼마고 34평 기준으로 지금 뭐 비슷하게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아파트지만 여기는 얼마까지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어때요?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고 나올 것 같다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어때요? 물론 그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그런 시기에 광고를 하면서 비싼 돈을 광고주한테 받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말씀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살 마음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주도권을 가지고 오란다고 해서 일부 우리 담당자들이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을 계속 누르고 내가 거만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도권을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포장을 했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반대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기본을 분양 상담사 중에서 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틀어봐도 1%도 안 돼요. 심지어 저랑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기본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을. 이거 하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20% 정도. 이게 어려워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알긴 어렵죠. 자기 스스로 제가 연구하고 제가 뭔가를 투자하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시행착오 겪은 것만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기본 베이스가 저랑 똑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근데 저는 분양하면서 그렇게 뭐 연구하고 자기 발전에 막 돈 쓰고 힘 쓰고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다 지가 잘났대. 내 경력이 얼마고 안 치면 다 계약 나온대. 옆에 가서 들으면 다 개소리하고 앉았어요. 다 설명충이야. 그냥 얻어 걸려서 계약 나온 거야. 물건이 판 거예요. 물건. 그 사람이 판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앉혀놓고 너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팔 수 있는 물건이 판 거라고요. 그 사람이 브리핑을 잘해서 판 게 아니라. 근데 다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걸. 그러니 어때요? 현장마다 돈 버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왜? 현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뭘 얘기해요? 좋은 현장 좀 올렸으면 좋겠다. 현장 하나 대박 터졌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겠어요 그 사람들이? 분양을 20년을 했대요. 차 뭐 타고 다니는지 보세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려니까요.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보시라고요. 아 예전에 한 현장에서 막 2억 땡겼다. 그거 어디 갔는데? 그 다음 현장에서 죽수니까 그 생활비도 다 빠지잖아요.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잘하면 점점 자산이 쌓여야지. 왜 자산이 안 쌓이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쥐뿔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실력이 없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신이야, 신. 나는 상담이 신이에요. 내 생각에는. 손님이 계약 안 쓰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계약 안 할 사람. 계약 쓰면 내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잘해가지고 계약 쓴 사람.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고 그 사람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늘어요. 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해야 돼요? 제가 친절하게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이거 알려줘요. 왜 못 알려줍니까? 사람들이 분양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계약 조금이라도 쓰는 사람들이 왜 자기 비법을 얘기를 못합니까? 왜? 왜 못하는지 아세요? 김주환 차장님. 네. 왜 못합니까?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자기 밖을 뺏길까 봐. 그 말은 그게 그 사람 전부예요. 그 사람 노하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 희소성이 없어져요. 저는 왜 알려줍니까? 기본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도. 근데 그 기본을 하는 사람이 제 기준에는 그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럼 기본만 하면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기본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따로 하겠다. 난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내가 팀장하고 내가 본부장하고 내가 대행사 차리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저는 기본만 있는 게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거 잘하도록 알려줘 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알려드려요. 아낌없이. 근데 제가 그렇게 아낌없이 알려드렸다고 해서 지금 이게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 안 만나셨으면 평생 분양을 해도 어디서 이 기본이 왜 기본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 들을 기회 없이 일하셨어요. 남들과 똑같이 아, 저 사람 원래 계약 안 쓴 사람이었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잘해가지고 계약 썼어. 아, 대박 현장 하나 터졌으면 이 생각으로 평생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큰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노동규 과장님, 어떤 네. 기회입니까? 돈 벌 기회입니다. 나만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나만 잘하면. 돈이 왜 안 벌려요? 이택신 대리, 네. 돈이 왜 안 벌려요?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못 법니다. 허병철 대리, 네. 돈이 왜 안 벌려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못해서 못 법니다. 현장 때문에 못 법니까? 그럼 이 현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법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거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내 탓이에요, 내 탓.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그쵸? 그럼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 탓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니까? 나는 잘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바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체념밖에 없어요. 체념.
나는 잘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내가 못했어요. 내가. 이 결과가 안 좋은 게 내가 못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럼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잘못된 이유를 없애면 돼요. 설명 안 하면 돼요. 매우 쉽습니다. 근데 또 어렵습니다. 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박종인 대리가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정 안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7개월이나 됐대요. 저는 한 3, 4달 됐는 줄 알았어요. 7개월 동안이나 자신감이나 어떤 얘기들을 숱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안 바뀌어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종인 대리한테 약을 줬습니다. 숙제를 냈어요. 오늘은 2분 스피치였지만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면 점점 더 많고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 겁니다. 저기 상남시장 분수광장 가서 나는 영업사원입니다! 하게 할 거예요. 창원에 아쉽게도 지하철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그걸 못하네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KTX역이 어디입니까? 창원 중앙역에서. 예? 그 다음 역은 어디죠?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시간이나 걸려요? 부산까지? 부천 갈 수 있죠. 예? 아니 창원에서 부산까지 1시간 걸린다고? KTX가? 차로도 1시간인데? 2, 30분 KTX는 갈아타야겠다. 부산까지 아, 그래요? KTX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주세요. KTX요. 여기 예수님 사람 제일 많은 시간에 여기 사장님 예매해서 제일 앞칸에서부터 제일 뒷칸까지 가면서 칸마다 민원 지적과 가면은 여러분! 아주 떼주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설명해가지고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네 민원 지적.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같이 갔다 오세요. 이거를 김 팀장과 같이 김 팀장 동행하에 김 팀장 카드로 결제를 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KTX 뭐 18칸짜리 쭉 다 돌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겠죠. 그러고 오는 차에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걸려요. 이것도 때문에 가면 여러분! 아, 거기 주목! 영업사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박수현들 이거 못할 거예요?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내가 내 꿈을 못 이루면서 사는 것보다 한 번 이거 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쉽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확실히 된다 하면 돼요. 했는데 자신감이 안 늘어났다. 더 하면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나의 잘못된 게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김 팀장 카드 사용 다 하신 거는 나중에 나의 잘못이 고쳐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10배, 20배로 갚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어요? 내가 계속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내 잘못된 거 없애려고
그렇게 뭔가 노력하고 시도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인생이 항상 똑같이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뀝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소리 뭐예요? 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도움 되겠지. 아,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아, 나도 돈 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나도 갖다로 두들겨주고 싶어요. 지금 내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 내 부모님이 지금 내 인생 만들었습니까? 내 친구가 만들었어요? 내 친척이? 누가 만들었어요? 호기철 대리,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면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오케이, 인정. 대신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걸 갖다가 아,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나도 백 사고 싶다. 나도 차 사고 싶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그냥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어도 아,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난 여기에 만족해야지. 산속에 올라가서 그 TV 프로 있잖아요. 제 TV는 안 보지만 그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산에서 풀 캐고 산에서 뭐 닭 기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잡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정이라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서 모든 걸 다 놓고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하루하루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면서 행복하대요. 행복하다고 하면 인정이지. 근데 내가 돈을 못 벌 나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버는데 그걸 고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걸 고칠 생각은 없는데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택신 대리,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맞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맞아야 돼요.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잘못을 깨닫고 고쳐질 때까지. 굳이 저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쵸? 우리 분양하는데 팀장들, 본부장들 가면 다 무슨 얘기예요? 아, 잘 될 거다. 이제 계약 쏟아질 거다. 아, 잘합니다. 저랑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합니다. 정확히. 그런데 가면 어때요? 돈 앞으로도 못 벌 사람들은 그런데 가면 어때요? 마음이 매우 편안해져요. 왜? 지랑 똑같은 놈 만났으니까. 내 팀장도 앞으로도 돈 못 벌 사람이고 내 본부장도 앞으로도 돈 못 벌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항상 즐거운 얘기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린 돈이 안 벌려도 된다. 우린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장하술레이, 그게 좋은 겁니까? 왜 안 좋습니까? 근데 그 암담한 걸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회를 마주한 거예요? 나만 잘하면, 나만 기본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어요. 연봉 1억? 제가 연봉 1억 하도 우습게 얘기하니까 누구한테나 우스운 건가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우스운 게 됩니다. 노동규 과장님, 네, 이 현장에서 얼마 벌었다고요?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정도. 담당자. 지금 그냥 경력이 몇 달이죠? 지금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개월짜리 초짜가 이 현장 와서, 아니지, 우리 2월달에 왔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여기? 8달 됐습니다. 그러면 2달짜리 초짜가 여기 와서 8개월 동안 6천을 벌었네요. 네, 맞습니다. 연봉 1억이 불가능해요? 노동규 과장 기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아닙니다. 기본 아직 못했는데도 연봉 1억 정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중반 초짜. 무슨 얘기예요? 방법은 정확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벌어요. 누구나.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누구 탓이에요? 박수현 대리, 네,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얼만큼 바꿔야 됩니까?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원합니까? 박수현 대리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을 얼마나 원해요? 어느 정도 원합니까? 무조건 바꾸고 싶습니다. 무조건 바꾸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살고 싶으냐,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냐 하는 만큼 똑같이 지금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되는 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네! 금일 9월을 박종현 대리가 여기 나와서 하겠습니다. 금일